오늘부터 한 달간 임시회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이고 29일은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정기국회 동안 못다 처리한 법안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농단의 실상과 사자방 100조 비리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박주선, 노영민, 박범계, 김경협 의원이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자원외교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 것이고,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VIP 자원외교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윤의 문건이 성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를 검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후 검찰 수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의원은 비선실세의 실체와 총리실 산하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분석해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긴급 현안 질의 결과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국정조사 재개의 필요성과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의 소집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 때 풀지 못한 입법 중 새정치민주연합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업앤다운 법 25개 가운데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6개 법률안에 대해 이번 임시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업무에 있어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입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설득하고 협상해 나갈 예정이고,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푸른 비극,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해든 비보는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사받던 채무 경유의 자살 사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에 이어 관련자들의 압박에 못 이긴 자살까지 제2의 공안정국이 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걱정되고 또 불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부실한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에 출석한 이재만 비서관은 십상시는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하며 검찰이 십상시 모임의 증거를 찾지 못해 문건 자체는 허위라는 결론이 곧 나올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국정농단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침에 따른 검찰의 짜맞추기 하청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채무 경위의 유서에서도 청와대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16년간 국민의 공복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오던 한 경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과의 통화에서도 모두 위에서 지시한 것 아니냐, 퍼즐 맞추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외압의 실체가 누구인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내용은 무엇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체 없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찌라시에서나 나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몸통이고 그 실체인 사건입니다.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땅콩 회항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삿대질하며 심한 욕설과 인간적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듣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하더니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하는 등 임기응변적 태도에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기업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내 난동과 업무 방해 등 항공안전을 어긴 재벌 오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사과문에 사무장을 찾아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내부 입단속을 위한 카카오톡 검열 의혹까지 재벌 오너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1등석 승객에게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주겠다고 해명하며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벌 일가에 막 나가는 행태를 덮겠다며 1만 명의 직원의 자존심을 바닥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전 근대적인 재벌 문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며칠 전 소식을 전하면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에 30조 원이 몰리면서 삼성과 오너 3세 후계 구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성과 3남매의 시세 차익은 무려 3조 원을 넘어 4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의 제도가 개인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기업 존재가 제대로 시스템으로 작용하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훈훈한 미담 소식은 하나 없고 내년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소득자 3천만 명 중 한 해 소득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점점 올라가고 끊이지 않는 권력 암투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국민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제일모직 공모주 30조 원 청약 등을 바라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재벌 대기업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소식 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